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우리 진성 지원자 여러분. 저는 광릉한생기숙학원 그리고 스카이에듀의 국어 영역 강사 신한종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모집 요강이 다 발표가 됐고 쌤하고 해군사관학교 모집 요강을 한번 리뷰를 해보기 위해서 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번 챕터별로 나눠가지고 디테일하게 좀 볼 거고요, 하나하나 쌤하고 한번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2022학년도 해군사관학교의 모집 정원입니다. 몇 명을 뽑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일단 총 뽑는 인원은요 170명입니다. 그래서 문과 66명, 이과 88명, 남학생에서 150명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은 문과가 12명, 이과가 8명 해서 총 20명을 뽑게 돼요. 그 중에 학교장 우선 선발로 34명, 그 다음 일반 우선 선발 전형으로 102명, 최대라고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변동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가 특별 전형이라고 말하는 전형에서 최대 8명까지 선발할 수 있고요. 종합 선발에서는 학교장 우선 선발과 동일하게 34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일반 우선 선발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우선 선발에서 뽑는 인원이 최대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1차 시험 고득점, 그 다음 2차 시험에서 성적을 잘 받는 거, 이게 아주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선 선발에서 전형을 끝내주는 거, 이게 해군사관학교 전형에서는 일단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해군사관학교의 전형 일정을 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정 자체가 한번 딜레이가 되고요. 이런 어려움을 좀 겪었죠. 그래서 2차가 좀 급박하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미 코로나 이슈가 있는 상태로 발표한 거기 때문에 변동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형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다 아시다시피 1차 시험은 7월 31일입니다. 이제 그때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고 제대로 된 준비를 마치고 1차 시험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원서 접수는 6월 25일에서 7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반드시 기한 내에 원서 접수하셔야 되고요. 지원 동기서 필수인 거 아시죠? 이런 게 누락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요 좀 올해 간소화를 했어요. 이제 그동안 추천서를 쓰고 막 이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자공문으로 제출을 받아요. 그런 면에서 좀 간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면 요 기간 안에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알아서 학교장 추천자로 분류를 해주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죠. 시험은 7월 31일 날 보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개인 성적 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적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8월 11일 수요일, 2차 시험 등록 8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2차 시험 등록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1차 시험 추가 합격자 제도를 도입을 했죠. 그래서 별도로 공지를 하겠다 해놨는데, 원서 접수 결과 2차 시험 미등록자에 해당되는, 그렇잖아요. 1차 시험을 테스트 삼아 보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다 보니까 미등록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 선발을 하겠다 이렇게 올해는 발표를 했죠. 이게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선발 합격자 발표가 11월 4일, 등록이 11월 9일까지, 수능을 보고 나서 종합 선발 합격자 발표가 12월 21일, 합격자 등록 및 추가 합격자 선발은 별도 공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추가 합격자 같은 경우는 가입교 교육이 시작되고 72시간 이내에 포기자들까지 추합을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1월 달까지 넘어가게 된다. 이때는 전화대기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스케줄로 올해 입시가 진행되는지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해군사관학교 모집 요강 2022학년도 모집 요강을 뜯어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좀 편하게 생각을 해볼게. 해군사관학교는 일단 1차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불합격을 하면 nothing이죠.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일단 학교장 우선 선발이 있고 일반 우선 선발이 있어요. 이게 우선 선발이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친구들은 1차를 합격하면 학교장으로 갔다가
일반 우선 선발로 가게 됩니다. 떨어지면. 붙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고, 떨어지면 이로 넘어와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못 받은 친구는 일자 합격을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 종합선발로 건너뛰게 되는 거죠. 자, 요런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게 해군사관학교의 1차 시험의 플로우입니다. 요런 흐름이다. 요건 알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원서를 쓸 때 학교장이라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공문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거부터 채점이 됩니다. 떨어지면 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공문을 못 받으면 일반 우선 선발로 채점이 되고 떨어지면 종합 선발로 넘어가게 돼요. 종합 선발은 아시다시피 수능입니다. 사실상. 자, 보죠.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10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 200점, 내신 100점, 면접 400점, 잠재 역량 평가, 요게 200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잠재 역량 평가라고 하는 건 1박 2일 심층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앉혀놓고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고 이런 게 잠재 역량 평가는 아니고요. 이거는 조별 미션, 또한 순발력 있게 발표를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중 앞에서 말하기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게 잠재 역량 평가입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친구들만, 1차 시험을 합격한 애들 중에 학교장 추천을 받은 친구들만 이 면접 전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점이 반영이 되고요. 체력검정 100점, 한국사 능력검정 가산점 5점, 체력가산점이죠. 특이하게 해군사관학교는 체력가산점 3점이 있습니다. 체력가산점은요, 무도 단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1점, 뭐 단증이 여러 개가 있어도 그래도 1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체력을 다 만점을 받으면 1점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상구조 자격증이라고 하죠. 라이프가드라고 하는데 이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획득을 하면 1점 해서 총 최대 3점까지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굳이 뭐 라이프가드 교육을 이수하고 뭐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친구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느끼면 될 것 같아요. 능력검정은 제가 따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이 학교장 우선 선발에서 배점이 일단 가장 큰 건 면접과 잠재 역량 평가입니다. 이게 600점이나 반영이 되죠. 그래서 사실상 좀 주관적인 평가 요소가 강한 그런 주관적 평가 요소가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학교장 우선 선발이다. 물론 1차 시험도 200점이나 반영이 됩니다. 근데 면접이랑 잠재 역량에서 다 뒤집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면접의 비중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우선 전형입니다. 일반 우선 전형은 역시 1000점 만점으로 계산하는데 이게 딱 봐도 1차 시험의 배점이 확 커지죠. 여기서는 1차 시험 고득점자가 아주 유리해요. 1차 시험에서 남들보다 커트라인보다 한 30-40점 이상 벌려놨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이기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곳에 올라갈 수 있고요. 학생부 100점, 그 다음 면접 400점, 체력 100점. 그러니까 면접과 체력이 상위권에 해당하고 1차 시험 성적이 우수하면 거의 우선 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전형이 일반 우선 선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해군사관학교는 일단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는 학교에서도 좀 인정해주고, 그리고 우리도 면접으로 검증한 그런 인재를 뽑겠다는 목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우선 선발 전형은 1차 시험에서 좀 고득점을 얻은, 아무래도 좀 스마트한, 머리가 좀 좋은 그런 친구들을 뽑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은 해야겠죠, 장교니까. 그래서 면접도 400점이 반영이 됩니다. 이게 핵심적으로 반영되는 요소. 가산점은 똑같이 반영이 되고요. 제1국민 전형은 특별 전형이니까 논외로 하고요. 종합선발 같은 경우는 1000점 만점에 수능이 500점입니다. 이거를 이제 쌤이 수학쌤들하고 같이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올 1등급의 커트라인 100분이 96%가 나오는 어떤 친구와 2등급 끝자락 89%가 다 나온 어떤 친구, 이거를 육군사관학교 방식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이 500점 만점에 점수차가 최대 36점까지 벌어집니다. 표점에 따라 선택 과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막 30-40점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시험을 잘 본 친구 100분이 96과 100분이 90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보면 상당히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좀 잘 보셔야 된다. 뒤집을 수 있다. 5, 1등급이면 뭐 깨끗하게 여기서 합격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100점, 면접 300점, 체력 100점, 체력 가산점 3점 이런 식으로 하여 10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종합선발은 누가 뭐래도 수능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시 면접과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 같은 거는 진짜 만점을 받아놓는 게 매우 중요해요. 면접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주고 이렇게가 해군사관학교의 면접을 포함하여 모집 요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요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진짜. 자, 이건 잘라버릴게요, 그냥. 자, 네 번째입니다. 해군사관학교의 1차 시험 어떻게 치러지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1차 시험은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 일정, 시간에도 좀 변동이 생겼죠. 그래서 일단 8시 30분까지는 최소한 입시를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소한도 쌤 생각에는 8시 전에는 시험장에 도착을 해야죠.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8시 반에 20분 동안 주의사항 교육을 실시하고요. 답안지 배부 후에 시험지 배부하고 파본 없는지 검토하고 시험은 9시 10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시까지 50분 동안 국어시험을 보죠. 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독서 30문항을 50분 동안 보는 거야. 시간의 압박이 매우 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좀 연습을 하고 50분 동안에 문학과 독서 30문항을 뚫고 가는 그 속도에 대해 좀 친해지도록 준비를 잘 해줘야 할 것 같다. 요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20분 휴식을 취한 다음에 10시 20분부터 30분까지 파본 검사하고 시험지 배부한 다음에 10시 반부터 11시 20분까지 역시 50분 동안 영어 시험의 30문항을 봅니다. 우리가 흔히 다이얼로그라고 얘기하는 그 영어 듣기 평가 대신에 대화문 지문이 있었거든요. 사관학교가. 그 문제가 다 빠져요. 그래서 30문제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시간도 빡빡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어는 사실 진검승부입니다. 다이얼로그나 듣기 평가 없이 진짜 독해, 어법, 빈칸 채우기, 순서배열, 장문 독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50분 동안에 30문항. 시간도 빡빡하고 정말 사관학교 특유의 영어의 난이도로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영어 시험 준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분 휴식하고요. 수학을 100분 동안 실시한 다음에 시험이 종료되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수학은 수능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활동, 미적, 기하 이 세 과목 중에 선택을 해야겠죠. 문과를 인문계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연계열로 지원하는 친구는 미적이나 기하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 하죠. 그렇게 수학 선택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서 접수를 할 때 이 선택 과목을 지정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5번째로 얘기를 해드릴 건 한국사 능력검정 가산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살펴봐야겠죠? 우리 해군사관학교입니다. 자, 반영 회차는 일단 53회까지밖에 반영을 안 합니다. 육사공사랑 좀 다르죠? 6월달 것까지밖에 반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 끝나고 한국사 능력검정을 대비하겠다 이런 건 안 됩니다. 6월달 것까지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1월 26일 19년 즉 42회부터 인정해주고요. 53회까지. 그러므로 구시험과 최근 시험 두 종류의 시험을 다 반영을 해주는 거죠. 옛날 46회까지의 시험을 보셨던 친구들은 중고급 상관없이, 초급은 안 돼요. 중급이나 고급 상관없이 60점 이상 취득 점수에 따라 차등적 점수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0.05를 곱해서 가산점으로 부여해준다.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새로 바뀐 시험에서는 1급, 2급, 3급 심화과정만 인정합니다. 심화과정만 인정하고요. 점수에 따라 급수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얻은 점수에다가 0.05를 곱해서 가산점을 만들어주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새로 바뀐 한국사 능력검정에 대한 해군사관학교의 반영 방법이다.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53회까지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국사 능력검정 말고도 해군사관학교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체력 분야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도단증 가산점, 유도나 검도, 태권도 이제 이런 단증이 있을 경우에 최대 1점의 가산점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력이 다 만점이면 또 1점, 그 다음 라이프가드 자격증이 있으면 또 1점 해서 최대 3점의 체력 분야 가산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다 따면 8점입니다. 작지 않아요. 이런 것도 좀 느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6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의 내신 반영 방법입니다. 이제 어떻게 내신을 반영하나 이 얘기가 되겠고요. 해군사관학교는 홈페이지나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얘기 말고 이제 약간 쌤이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서 만든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1등급은 90점 만점입니다. 일단 출결이 10점이에요. 10점은 뭐 무단결석이 엄청 많고 이런 게 아니라면 10점은 갖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반영을 하는데 1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몇 점밖에 안 나나요? 2점밖에 안 납니다. 2점밖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점수 차가 작죠. 그 하물며 해군사관학교 합격하는 친구들은 1등급으로 다 1등급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2등급, 3등급 때 이 정도가 합격자 평균 내신이에요. 그 정도라면 점수 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가 참 안타깝지만 내신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해군사관학교는.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 폐지해서요. 다 똑같이 반영하고요. 1, 2, 3학년.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빼버렸고요. 문과, 이과 구분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에 사회과학을 내가 이수를 한 과목은 싹 다 반영한다.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너무나 실제 반영 비율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내신 자체는 해군사관학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9등급이다. 얘기가 좀 달라요. 어디서부터 확 떨어지나 쫙 봐봐. 여기서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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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2점, 4점, 14점 이렇게 빠지죠. 9등급이면 안 되죠.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은 조금 반영 비율이 생겨요. 근데 특히 9등급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될 것 같고 한 5, 6등급 정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